안녕하세요, 피아노 기술자입니다. 지난번에 건반 부싱 제거까지 했었죠? 이번에는 그거에 이어서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우선 영상을 보시면 지금 베딩을 이렇게 손으로 잡고 흔들고 있어요. 이게 원래 정상적으로라면 손으로 잡고 흔들어도 탄탄해야겠죠? 근데 지금 이 피아노는 뭐 세월이 아무래도 좀 지났고 사용을 그렇게 하시면서 수리를 많이 거치고 깔끔하게 사용한 피아노는 아니라 베딩이 지금 조금 흔들려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작업을 할 거예요, 안 흔들리게. 그래서 그거 확인하는 영상입니다. 그거 확인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리고 영상을 쭉 보시면 베딩을 이제 어쨌든 완전히 빼내죠. 그리고 나무 상태를 한번 체크를 합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고릴라 폴리우레탄 글루를 이용해서 그 나사산이 망가진 부분을 채워주고 이렇게 작업을 진행을 할 거예요. 제 경험상으로 그게 괜찮더라고요. 그리고 크게 강력한 힘이 가지 않으면 잘 해결이 되더라고요. 크게 쉽게 망가지지도 않고. 그런데 이제 보면 베딩 나사산 있는데 거기를 제외한 나머지 부분에 이렇게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쳐주는 걸 보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거는 작업하는 영상 보시면 나오겠지만 그게 왜 그러냐면 이 고릴라 폴리우레탄 글루라는 게 참 신기하게 이렇게 팽창을 해요. 근데 이게 거품처럼 이렇게 팽창을 하거든요. 근데 공간에 제약이 있으면 생각보다 팽창을 덜하고 더 단단하게 굳는 약간 그런 느낌? 약간 강력 본드처럼 굳어요. 이제 그런 느낌으로 굳는데 그 거품처럼 이렇게 막 부풀면서 굳은 부분이 이제 생기겠죠. 아무래도 나사산 있는데 부분 말고는 이제 그 부분이 이렇게 묻으면 나중에 그걸 제거하기가 좀 귀찮기 때문에 이제 저렇게 종이 테이프를 이렇게 감아줍니다. 자, 사용하는 본드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고릴라 폴리우레탄 글루 그거예요. 이제 그거가 보면 점성이 좀 강해요. 약간 이렇게 색깔도 그렇고 점성도 그렇고 이렇게 조청같이 이렇게 생겨가지고 하여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나무 막대기를 이용을 해서 이렇게 작업을 해요. 저거는 대나무로 된 뭐라 그래, 저거는 대나무로 된 산적 같은 거 꽂을 때 쓰는 조금 길다란 이쑤시개 같은 거, 이제 그런 거예요. 그거에다가 이제 그 본드를 이렇게 떠서 이제 저 나무 부분, 그러니까 나사산 부분에 바르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베딩 나사산 부분에 직접 바르는 게 아니라 거기에 연결되는 나무 부분에 이렇게 발라줍니다. 제 경험상으로 베딩 나사산에도 한번 발라봤고 다양하게 발라봤어요. 근데 제 경험상으로는 베딩 나무 있는 부분에 이렇게 묻혀주면 잘 이렇게 좀 돌려가면서 꼼꼼히 묻혀주면 이제 그 나무 틈 사이로 본드가 스며들면서 그래도 최대한 깔끔하게 그리고 탄탄하게 붙는 것 같아서 그렇게 작업을 합니다. 그리고 참고삼아 말씀드릴 부분은 이 고릴라 본드, 그냥 줄여서 부를게요. 고릴라 본드 같은 경우는 걸레 이런 걸로 닦으면 나중에 그 걸레 빨아도 제대로 제 경험상
쓸 수가 없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항상 물티슈로 닦아냅니다. 그리고 저게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불어요, 본드가. 그래서 이제 베딩을 튜닝 해머 뭐 그런 것들을 이용해서 거의 최대한 가까이 붙게끔, 그러니까 베딩이 거의 최대한 올라오게끔 이렇게 해줍니다. 그래야 이제 그 베딩 있는 데에 그 본드가 이렇게 막 올라와서 베딩 작업하는데 불편하지 않게끔, 이물질이 생기지 않게끔 그렇게 돼요. 그래서 저는 그렇게 한 다음에 그 튜닝 해머로 이렇게 최대한 올려줍니다. 베딩을 위로. 이 고릴라 본드도 본드 굳는데 정확히 몇 시간이 필요한지 모르지만 저는 대충 하루 정도 굳힙니다. 하루 정도 굳히고 그 다음날 이렇게 작업을 해요. 뭐 그게 제 생각엔 좋을 것 같습니다. 어떤 분들은 그렇게 생각하실 수 있어요. 베딩 그거 뭐 조금 흔들리는 것 같고 뭐 그렇게 오바를 하냐, 뭐 그렇게 말씀을 하실 수도 있는데, 제 생각에는 베딩은 이제 건물 지을 때 보면 왜 기반을 다진다 그러나, 막 바닥에 뭐 콘크리트 붓고 막 철근 심고 그러잖아요. 그런 거라고 생각을 해요. 어쨌든 베딩이 탄탄하게 유지가 돼야 건반 높이가 일정하게 나오겠죠. 어쨌든 건반 있는 부분의 무게를 떠받치고 있는 부분이 베딩이니까. 그래서 베딩이 정말 많이 흔들리는 경우, 어떤 경우까지 제가 봤었냐면은, 그랜드 피아노 같은 경우 보면 이제 맨 왼쪽에 있는 소프트 페달, 이제 그걸 밟으면 액션이 오른쪽으로 왔다 갔다 해요. 그러면 이제 베딩이 많이 흔들리는 경우에 제가 본 것 중에 어떤 거는, 이게 밟았다 뗐다 할 때마다, 소프트 페달을 밟았다 뗐다 할 때마다 건반 높이가 바뀌는 거죠. 그 베딩이 이렇게 휘니까, 이렇게 바닥에 일정하게 위치하지 못하고 베딩이 휘니까, 어떤 경우에는 베딩이 이렇게 주저앉는다고 해야 되나, 베딩이 이렇게 위로 쭉 빨려 올라가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내가 조정을 아무리 열심히 봐도 이게 조정이 안 봐지는 경우가 있어요. 이제 그런 경우는 어쨌든 간에 베딩을 해결을 해야 뭐 수리를, 그 다음 작업을 진행을 할 수 있겠죠. 이제 그러다 보니까 저는 베딩을 어쨌든 되게 중요하게 생각을 해요. 그래서 뭐 이렇게 작업을 합니다. 자, 이번 영상은 이제 지금 베딩이 본드가 다 굳고 난 다음에 이제 베딩을 빼가지고 이제 본드 튀어나온 것들 이렇게 잘 정리하고, 이제 어차피 뺐으니까 광기계로 광택 한번 돌리고 다시 끼워 넣으면서 끝이 나죠. 예, 그렇게 끝이 납니다. 근데 제가 영상 찍을 때마다 이렇게 편집을 어떻게 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이게 아무래도 머리에 이렇게 올려놓고 쓰다 보니까 이게 빨리 감기를 해서 이렇게 영상을 편집을 하면 이게 어지러워서 못 보겠더라고요. 정속으로 해도 약간 어지러운 것 같은데, 그래서 제가 그냥 아무런 말을 이렇게 넣는데 뭐 어쩔 수 없죠. 뭐 전문적으로 찍어주는 사람이 있는 것도 아니고 어쩔 수 없는 건데, 하여간 그래서 뭐 이런저런 얘기를 한번 또 해보겠습니다. 이번에 해볼 얘기는 피아노 조율사한테
피아노 조율사가 기술을 다방면으로 아니면 뛰어난 기술을 갖고 있으면 왜 좋을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를 한번 해볼까 해요. 솔직히 뭐 제가 기술이 뛰어나다는 게 아니라 뭐 제가 그렇다고 뭐 다방면으로 엄청난 기술을 갖고 있다는 게 아니라 어쨌든 그 뭐 사람이란 게 그렇잖아요. 어쨌든 기술이 어느 정도 그 어느 정도의 척도가 사람마다 다 다를 수는 있겠지만 어느 정도 되면 본인이 이제 만족을 하고 발전하기가 힘든 경우가 되게 많죠. 저는 그게 기본적으로 좋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면 기술 발전이라는 걸 계속 하려고 하다 보면 돈도 들어가고 그 돈을 벌기 위해서 또 일을 해야 되고 또 기술 발전을 위해서 공부도 계속 해야 되고 그러면 그 사람 인생이 계속 피폐해질 수밖에는 없어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는 어쨌든 기본적으로 일정 시간 이상, 일정 비용 이상을 어느 정도 계획하에 어쨌든 기술에 계속 투자를 하고 있는데 그 이유는 제 경험상은 그래요. 어쨌든 어떤 경우든지 뭐 소비자랑 거래를 하든지 아니면 학원 원장님들이랑 이렇게 거래를 하든지 뭐 저랑 이렇게 성향상으로 이렇게 틀려서 거래가 이렇게 잘 뭐 길게 연결되지 않거나 뭐 굉장히 서로 간에 불쾌한 경험을 갖게 된다던가 이제 그런 경우가 있겠죠. 그래도 어쨌든 저 같은 경우나 뭐 모든 자영업자들이 마찬가지지만 선택을 받아야 되는 입장이에요. 근데 선택하는 경우에서 어쨌든 뭐 내가 아무리 신경 쓰고 기분 좋게 얘기하려고 해도 듣는 사람이 뭐 또 기분 나쁘게 받아들일 수 있고 그런 상황이 세상에 참 많이 생기잖아요. 난 호의로 접근했는데 저 사람은 조금 이렇게 안 좋게 받아들이고 그리고 제가 생긴 게 별로 그렇게 좋지 않게 생겼기 때문에 뚱뚱하고 얼굴도 그렇게 잘생기지 않았고 그래서 어떤 사람들은 되게 둔하고 뭐 이상하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뚱뚱하면 난 사람들이 왜 그렇게 생각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간 뭐 되게 뭐 일도 열심히 안 하고 사람을 뭐 별 볼 일 없고 그렇게들 많이 생각을 하시는데 뭐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러다 보니까 첫인상이 안 좋게 심어졌다고 해도 뭐 어쨌든 그분이 저한테 일을 시킬 때는 그 전에 누군가한테 일을 시켰다가 뭐 원활치 않아서 이제 저한테 시키는 경우도 있을 거고 아니면 처음 저한테 일을 시키는 경우도 있겠죠. 근데 이제 그분이 원하는 만큼 어느 정도 비용 안에서 해결이 된다면 그 다음에 그분이 저를 또 부를 확률이 높겠죠. 그리고 그런 경우도 있어요. 이 사람 저 사람 다 불려봤는데 이게 해결이 안 돼요. 근데 이제 제가 갔을 때 그분들이 얘기한 비용보다 조금 더 많은 비용을 받고 어쨌든 해결을 해주면 저를 이제 신뢰하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게 이제 기술이 중요한 부분이죠. 근데 참 그래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것들이 선택이죠. 나의 어떤 개인적인 시간과 비용을 투자해서 앞으로 더 많은 금액을 벌어볼까 뭐 이렇게 투자를 할 수 있느냐 아니면은 굳이 그렇게 안 해도 지금 충분히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앞으로도 어느 정도 일정 이상의 수입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생각을 하면 멈출 수도 있는 거죠. 저는 그게 뭐 나쁘다고 절대 생각 안 해요. 그런 개념으로 접근을 하는데 어쨌든 그래서 저는 기본적으로 기술 개발에 지금까지는 어쨌든 어느 정도 비용을 일정 부분 비용이나 시간을 계속 투자를 해요. 그래서 저는 개인적으로 그런 의미에서 기술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가끔 뭐 이제 여러 군데서 피아노 기술 뭐 어떻게 배워요? 뭐 이런 질문을 많이 받습니다. 나중에 뭐 기회가 되면 심도 있게 얘기해 보려고 계획도 세웠는데, 어쨌든 그래요. 저는 기본적으로 배우기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려요. 왜냐면 그냥 실제로 음정만 맞추는 조율, 이제 조율의 범위에 보면 뭐 잡소리 나는 거라든지 뭐 작동 뭐 이제 그런 거를 안 포함하는, 그냥 진짜 기타 튜닝하는 뭐 그런 느낌의 조율만 하신다면 가능해요. 뭐 비용도 제 생각에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고, 그리고 시간, 투자되는 시간도 그렇게 많진 않을 것 같아요. 뭐 한 사람마다 분명히 재능의 차이가 있고 뭐 그렇긴 하겠지만 기본적으로 비용이 그렇게 많이 들어갈 것 같진 않아요. 시간에 투자되는 비용이나 실제로 돈으로 들어가는 비용이나. 근데 이제 보통 이렇게 저한테 여쭤보시는 분들이 수리 개념이 많이 포함이 되시죠. 수리를 뭐 어느 정도 자기가 직접 할 수 있고, 뭐 선도 갈고, 뭐 소리 이상한 소리 나면 본인이 해결할 수 있고, 뭐 작동 안 되는 거 본인이 해결할 수 있고, 뭐 이제 그 정도를 생각을 하시는데, 실제로 어렵다고 말씀을 드리는 부분이 뭐냐면, 피아노라는 게 그 수리할 수 있는 물건을 많이 이렇게 접하기가 힘들어서 그래요. 저도 이제 관악기 이렇게 배우려고 계획을 하고 이제 준비를 하고 있는데, 저도 관악기 이렇게 수리 쪽을 배울 때 저도 제일 먼저 뭘 했냐면 관악기를 일단 샀어요. 중고 관악기도 뭐 여기저기서 구하고 뭐 사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멀쩡한 것도 패드도 갈아보고 때려 부시고 다시 조립하고, 뭐 분해 조립도 많이 하고 일부러 벽에다 한 대 치고 뭐 그래갖고 이제 다시 원상복구를 최대한 시켜보고 뭐 별짓을 다 하는데, 솔직히 뭐 그런 얘기 참 하면 힘들겠지만 관악기는 사이즈가 작으니까 임의적으로 손상을 만들 수 있는 부분이 좀 있겠죠. 근데 이제 피아노 같은 경우는 세월에 인해서 손상이 발생하는 부분들이 있어서 생각보다 접근하기가 조금 어려운 경향이 있어요. 그러다 보니까 개인적으로 쉽지 않다고 말씀을 드리는데, 이런 것도 뭐 노력 여하에 달려 있겠죠. 근데 이제 가끔 그런 문의를 주시면 참 그런 게 난감하더라고요. 그리고 지금 제가 이런 말을 하는 이유는 영상이 생각보다 길게 나와서 그냥 떠들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가 지금 떠들고 있는 말은 큰 의미가 없고요. 이제 영상이 다 끝나가서 그만 말하겠습니다. 끝까지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제가 한 말에 오해가 제발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